철도 파업이 역대 최장기 파업 국면으로 치닫고 있지만 노사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고령군으로 대거 날아들던 독수리떼가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4대 강사업 탓으로 지적합니다. K2 공군기지 소음 피해로 시달렸던 주민들이 소음 피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고도 보상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 탓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기성정치에 무관심했던 것을 반성하는 안녕들 하십니까란 제목의 대자보가 최근 지역 대학가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밤새 비나 눈이 내렸지만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간은 오늘 늦은 밤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겨울치고는 꽤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5도까지 높아졌고 어제 영하 9도를 가리키던 봉화도 오늘은 영상권으로 올랐습니다. 낮 기온도 평소보다 높아서 오늘까지는 추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밤새 비가 내렸던 대구는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간에는 오늘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점차 개다가 오늘 늦은 밤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밤새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철도 파업이 역대 최장기 파업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사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노조 영주본부는 영주역과 제천, 동해 세 곳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철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후에 국민적인 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철도의 중장기 발전을 논의했으면 하는 그런. 노조는 진전이 없으면 대통령 당선 1주년인 내일 또 한 번 상경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지금까지 경북에서만 노조원 1,200여 명이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국회에서 파업 중재와 타협안이 논의될까 기대했지만 회의는 파행됐고 여야 간 시각차만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십 차례 논의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또 노동조합에게는 절대로 철도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민영화는 아니다는 것을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서발 KTX가요. 앞으로 2년 있어야 됩니다. 또 야당, 여당, 노사간이 조금 만져보자 테이블에. 그리고 이 절대 파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철도 파업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해결의 실마리조차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지역의 연구개발특구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는 대구연구개발특구가 지난 3년간 입주기업 수가 2.6배나 늘었고 종업원 수는 47.8%, 국내외 특허 건수는 148%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지구의 산업용지 분양률은 95%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의료연구개발지구 산업용지는 분양률이 19%라면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기술 사업화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역 상장기업의 채무 지급 능력이 다소 좋아졌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가 지역 12월 결산법인 33개사의 3분기 유동비율을 조사한 결과 217%로 나와서 지난해 말보다 0.84%포인트 나아졌습니다. 이는 지역 기업들이 유동성 자금을 더 확보한 것으로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이 좋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유동자산은 지난해 말보다 1.91% 줄었지만 유동부채가 자산 감소보다 더 많은 2.29% 감소했습니다. 고령군 계진면에는 겨울만 되면 독수리들이 찾아 장관을 연출했는데요. 그런데 갈수록 고령군을 찾는 독수리떼들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 탓으로 지적합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겨울철새인 천연기념물 243호 독수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고령군 계진면 들판을 찾아왔습니다. 맹금류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까치, 까마귀 등 덩치가 10분의 1도 안 되는 녀석들에게도 당하기 일쑤입니다. 사냥을 하지 못하는 독수리들이 먹잇감을 놓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이곳을 찾는 독수리들은 보시는 것처럼 밭에 쌓아둔 동물의 사체가 섞인 거름에서 먹잇감을 찾습니다. 몽골에서 날아온 독수리가 고령군 계진면 일대에서 월동을 한 것은 지난 2005년부터. 월동 초기보다 개체수가 많이 줄어 올해는 5, 60마리만 이곳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몇백 마리 와가 장관을 이러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많게는 한 5, 60마리 정도 그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개체수가 줄어든 것은 4대강 사업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밭들을 다 이제 강폭을 넓히면서 없애버리니까 얘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먹이 활동하기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찾아 다른 곳을 자꾸 이동하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서식 환경이 나빠지면서 최근에는 영천 등 다른 지역에서 독수리떼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독수리의 월동지를 보존하기 위한 지자체와 환경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가 지방 공기업의 경영 개선 대책을 비롯한 자체 쇄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방 공기업에게 수익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인력을 줄이도록 하는 한편 업무 개선으로 경비도 줄이도록 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라등급 이하를 받거나 등급이 전년 대비 3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공기업 대표를 해임하고 상하수도의 경우 부채 관리와 원가 절감, 요금 적정화 등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 공기업에 비해서는 부채가 적지만 앞으로 부채를 자본금의 2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공사채 발행 승인 한도액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땅의 보상 청구권이 올 연말에 소멸된다면서 보상 청구를 서둘러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상 청구 대상은 도내 국가 하천인 낙동강과 금호강, 형산강과 감천, 반변천, 내성천 등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보상 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 하천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K2 공군 기지 때문에 소음 피해로 시달렸던 주민들, 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한때 기쁨을 누렸습니다만 지금은 보상금을 둘러싼 계속된 법정 다툼 탓에 지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청과 시민단체, 주민들로 구성된 K2 소음 피해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존의 소송을 맡았던 A 변호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지난 2011년에 시작된 소음 피해 2차 소송에서 주민 4천여 명이 A 변호사를 해촉하고 권호상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했는데도 A 변호사 측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변호사 측이 배상금을 받은 주민들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지연이자도 변호사 수임료를 떼고 주민들에게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 몫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걸 주민에게 돌리다오라고 이제 재산 압류를 한다. 그 이중 소송으로 이중 비용으로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 절대 이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 측은 소액사건 보수 청구 판결에 준해 공지했으며 상대편이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무상 횡령과는 별개로 비대위 측 변호사는 기존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십 년간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고소건이 난무하고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또 다른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정류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2,700여 개 시내버스 정류소에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고 경유지 안내도와 노선 번호도 정비합니다. 불법 부착물이나 광고물을 없애고 매연이나 오물이 묻어 더러운 시설물은 스팀 세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구군 버스 조합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서 대구 시내 전체 시내버스 정류장을 순회 점검했습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겨울철 시설 재배 농산물의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대상 농산물은 풋고추와 냉이, 달래, 미나리, 부추, 토마토 같은 신선 채소류와 양송이와 느타리 버섯 같은 버섯류로 저온다습한 닫힌 공간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병해충을 우려해 농약을 많이 뿌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잔류 허용 기준을 넘어선 농약이 검출되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농산물 출하를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기성정치에 무관심했던 것을 반성하는 안녕들 하십니까란 제목의 대자보가 최근 경북 지역 대학가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기자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도서관 입구의 게시판, 학생들이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를 읽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철도 파업 사태 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정치와 사회 현실을 개탄하며 그런 현실을 외면해온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자보를 통해서 저희 대학생들도 아무래도 사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포스텍 학생회관 내 게시판에도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정치와 사회의 모순된 모습을 적시하면서 기득권층에 들어가고픈 생각 때문에 이웃의 고통을 외면해온 자신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담았습니다. 내용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대학생들이 개인주의에만 찌들어 있다가 이런 정치 참여나 사회 참여에 눈을 돌린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가의 대자보는 그동안 온라인 공간에 갇혀있던 이 사회를 향한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오프라인 공간으로 옮겨간 새로운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자보를 통해서 정말 숨어 있지 말고 피하지 말고 뭔가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크게 부각되는 것 같고요. 정치의 실종과 온라인 공간에 대한 불신이 낳은 대자보 사태가 세대와 지역 계층을 뛰어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경북관광공사와 대구 파티마병원은 업무 협약을 맺고 의료관광 육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 협력체계 구축,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어제 안동 생명과학고에서 농림축산 5개 단체와 교육과 실습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북축산기술연구소와 입법후계자연합회, 신지식농업인회 등 농림축산 5개 단체는 경북 지역 농수산기학교에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현장 실습 기회도 제공합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3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1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구 지역 수상자는 권지환, 은성현, 이용민, 김경우, 김병찬, 여의주 학생 등 고등학생과 대학생 6명이고 경북 지역 수상자는 정병성, 박세욱, 김상민, 신동진, 김민서, 정성영 학생 등 고등학생과 대학생 6명입니다.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매달 300만 원의 장학금과 글로벌 인재포럼을 비롯한 학술대회 참가 같은 국내외 연수 기회를 줍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에 참가해 주신 분들입니다. 산격 3동 이재근 씨 20만 원, 이진경 씨 10만 원, 성주군 가천면 창천 3리 이광희 씨 외 주민일동 38만 원, 창천 1리 도병구 씨 외 주민일동 49만 원, 경산시 남천면 협성리 주민일동 10만 원, 김선태 씨 10만 원, 경산시 남천면 이장협의회에서 3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해군 전우회원 1동 5만 원, 성주군 수림면 대한적십자회원 1동 10만 원, 달성군 김정현 씨 3만 원, 달성군 김채연 씨 3만 원, 김정호 씨 5만 원, 달성군 정원산업 김종균 씨 5만 원, 나들이 찐빵에서 3만 원, 나이스 노래 연습장에서 3만 원, 낙동생 오리에서 3만 원, 달성군 냄비집 이상만 씨 3만 원, 냉천 할매집 김인수 씨 3만 원, 논공 어린이집에서 만 원, 김태호, 김정희, 김주연, 노태수 씨 각각 2만 원, 김찬래, 김철운, 김태경, 김현서, 김혜선, 김흥석, 나수향, 남궁우, 나상남, 도연정, 문은진, 문준우, 문혜진, 문희진, 박가영, 박광수 씨 각각 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5도까지 높아졌고 어제 영하 9도를 가리키던 봉화도 오늘은 영상권으로 올랐습니다. 낮 기온도 평소보다 올라서 오늘까지는 잠시 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잔뜩 낀 모습입니다. 중부지방도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도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간에는 오늘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영천의 현재 기온은 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8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일교차가 꽤 벌어지겠습니다. 최근 영하권을 가리키던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상권으로 올랐습니다. 의성은 4도, 봉화는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항은 현재 7도까지 올라서 매우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9도로 다른 지역보다 높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수은주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추위가 계속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